제가 이제 원래 준비한 거는 이제 김웅상 부님 EDA 말씀하셨잖아요. Exploratory Data Analysis. 핵심은 이제 Exploratory, Exploring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통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만호번 회계 분석이나 t-테스트 이걸 해서 검증을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A, B 재료 중에 A가 B보다 통계적으로 뭐 헐 좋다, 싸다,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exploring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었고 제가 또 이제 점프와 관련해서 이제 EDA 그 비주얼 데이터 exploring을 이제 조금 이제 시연을 몇 가지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시연하기 전에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뭐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큰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해가지고 또는 못해가지고 어떤 썸씽이 있었나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요즘 또 AI가 있으니까 찾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프리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중요 키워드는 이제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제 이게 패러렐하고 시퀀설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주얼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샷 딱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텍스트로 된 어떤 레포트나 이런 거하고 이 그래프로 된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순차적 또는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 같은 걸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스태틱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쳐다보죠.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웨더 그래프처럼 그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안 기울어졌느냐 이 정도를 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변화됐을 때 이쪽이 어떻게 같이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속담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뭐 하다못해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도 넓게 생각하면 시각화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때깔이 예뻐야 된다, 뭐 다음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자들과 관련된 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앞에서 김원 상무님 얘기하신 거에서도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각화를 통해서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각적으로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려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네가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이제 최근에 저 여수 바닷가에 짱박혀서 사는 김종훈 교수가 썼는 책이 출간돼서 잠깐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소통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은 소통의 키워드를 6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친 2가지, 이게 시각화거든요. 눈을 맞춘다든지, 그 다음에 함께 보기, 함께 보려고 하는 대상들이 이미지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와 관련해서 이제 남들이 했던 유명하신 분들이 했던 말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패러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비주얼은 그냥 원샷으로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숫자나 언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시각적인 게 글로벌 랭귀지. 우리가 보통 말이 안 통할 때 외국 사람들하고 바디 랭귀지를 쓰는데, 사실은 바디 랭귀지보다 비주얼 랭귀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벤 스나이더 저 사람이 시각화와 관련돼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 윌리엄 프레이표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요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그 시각화의 아버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나왔는데, 우리가 맨날 쓰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 다음에 에어리어 차트, 파이 차트 이런 것들을 200 몇십 년 전에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1854년에 영국의 한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설했었는데, 과학적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저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미신 되잖아요. 뭐 무슨 귀신이 어쩌니, 무슨 독가스가 날아와서 뭐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실제로 그 사망한 사람이 빨간색이고 여기 파란 게 우물인데, 이걸 다 지도에 찍어 보니까 특정 우물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 그러니까 저기서 수인성 전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걸로 하나로 통해서 바로 저기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이제 문제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이거보다 시각 관련해서 더 유명한 차트가 나이팅게일 차트죠. 그래서 크림 전쟁 때, 이거는 뭐 역사책에서도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내용은 역사책에서 봤는데, 이 콕스콤 차트는 이제 점프에서 그래프 빌드에서 파이 차트의 옵션에서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서 요 안에 드는 사람이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데, 말로 맥날 해봤자 안 되니까 이제 나이팅게일이 저기 보시면 어떤 이제 통계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그 영국 병사의 사망의 원인이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병균이나 위생 상태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득을 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예산이 확보해서 사망률이 엄청나게 다운됐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건데, 아직도 이거 TV 보다가 일어났던 사건 기억나거든요. 삥 날자마자 펑 터져가지고 한 1분 만에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죽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보니까 챌린저가 폭발되기 전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전날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시면 그 엔지니어들이 막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대책회의를 하고 위에 보고했는데, 그 나사 경영진들이 뭐 별거 아니야 무시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나중에 저 에드워드 터프렐이라는 사람이 13장의 보고서를 한 장을 줄이려고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시로 했던 온도, 그 다음에 이게 데미지, 그러니까 그 결함 쪽에 문제가 생겼던 건수인데, 그러니까 발사되기 전에 테스트 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테스트 단계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화씨 53도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그때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발사될 때는 이거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테스트하지 않는 훨씬 더 낮은 영역에서 발사가 되었는데도 저런 보고서만 갖고 막 이렇게 뚱땅뚱땅 하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확 눈에 띄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서 사고를 쳤다, 뭐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역사사실 몇 가지는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 그 데이터 시각화 익스플로링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어떤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해야 될 점, 또는 유의해야 될 점을 악용해서 그래프를 잘못 그려서 사기치는 놈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이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주 간단한 케이스니까, 저 시간이니까 작은 케이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시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통계학 책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거의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통계학 책에는 다 들어있는 그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건 너무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X1, Y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 Y가 4개씩 짝지어진 그러니까 X가 Y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뭐 보시면 느낌처럼 그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을 해서 이렇게 관련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각적인 탐색을 하기 전에 통계량만 보면 여기에 보면 회귀 방정식이라든지 그다음 회귀 방정식의 적합도에 대한 여러 가지 R 스퀘어나 뭐 아노바 결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X1, Y1, X3, Y3 그다음에 X2, Y2 그다음에 요 네 번째 케이스까지 통계량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만 보면 이 네 가지 케이스의 데이터가 통계적 분석 결과가 다 똑같으니까 그 데이터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실제 데이터를 포인트로 찍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귀 분석이 적절히 된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아웃라이어 얘기 나왔었는데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전체 대세에 큰 영향을 준 그죠? 그럼 이 아웃라이어를 빼버리면 얘는 이렇게 슬로프가 굉장히 낮아져서 X3의 Y3에 대한 영향도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밑에 케이스는 우리가 이게 아마 2차 또는 3차 함수 형태의 공률 효과를 추정해야 될 거를 직선으로 잘못 추정한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X인자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고 이쪽에 거의 다가 있고 이쪽에 한 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통계학 책에 이거 시각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가 50년쯤 전에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이스한 그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X하고 Y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전체 데이터는 1,300개 정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아까 총별 얘기하시는데 그 일종의 서브그룹핑, 스트래티피케이션이 13개 정도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별하지 않고 전체 X 데이터하고 전체 Y 데이터를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분석한다. 그 점프 시연할 그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를 1,300개 데이터를 X, Y에다가 전부 산점들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특별하게 뭐 그래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흩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X와 Y가 뭐 어떤 뭐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뭐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여튼 뭐 그런데 뭐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누가 조금 더 머리 굴려가지고 야 그러면 서브그룹별로 여기 데이터셋이 서브그룹이면 그 데이터셋 서브그룹 13개 별로 우리가 통계량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통계량을 만약 체크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게 체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셋 13가지의 X 데이터, Y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해서 해놨는데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소수 쫙이 몇 번째까지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다 XY가 두 개 다 연속형 변수니까 이 그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13개 데이터셋의 상관계수가 전부 다 거의 0에 가까운. 이게 뭐지? 이렇게 통계량이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점프의 그래프 필드를 이용해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서브그룹 13개 있으니까 13개 전체를 이렇게 각각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13개를 나누어서 XY를 그리면 이거는 이제 시각화의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시각화의 중요성을 이제 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만든 데이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13개가 원래 데이터는 12개인데 저기 첫 번째 점프해서 점프하는 식으로 점프 로고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걸 그래프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그 13개의 서브그룹별로 페이지 비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필터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걸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지금 왼쪽에 로컬 데이터 필터를 걸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시각화를 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스태틱,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려진 상태에서만 이렇게 보고 뭐 어쩌니 저쩌니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니 어쩌니 아웃라인 있네 이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통계학 책에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시각화의 중요성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엑셀이나 뭐 미니탭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프라는 거 볼 수 있고 데이터 익스플로링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보면 약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좀 사기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좀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하는 게 축 간격하고 데이터의 범위죠. 축 간격. 특히 이제 Y축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그 뭐 다이아몬드 가공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커팅 상태가 잘 됨에 따라서 뭐 가격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등등의 데이터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그 축 간격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왼쪽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그리고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Y축을 0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의도된 스타팅 포인트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은 보면 커팅 상태별로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은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각화 이거는 의도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왼쪽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들이 어떤 그래프는 데이터의 사이즈,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반영되는 그래프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점프 기술을 쓴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갖고 왔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했던 커팅 상태별 그 가격을 다이아몬드 가격을 박스 플롯을 그린 건데 왼쪽은 데이터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은 데이터의 개수를 고려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의미가. 이렇게 되면 보통 저렇게 그리거든요. 왼쪽으로 박스 플러스 그릴 때는 데이터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고려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두 개는 의미가 있지만 양쪽에 있는 두 개는 데이터 개수가 중간에 있는 두 개보다 너무 많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사이즈를 고려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별들을 이용해서 그리면 이런 거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을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점프 메뉴를 보면 이제 아노바나 해기버즈를 할 때 fit y by x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저기 왼쪽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고려가 돼서 x축의 간격이 사이즈가 고려돼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오른쪽은 그렇지 않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고려할 거냐, 고려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시각화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킹은 저 개인적으로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막대 그래프지만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은 좀 다르지만 히스토그램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이런 데 가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 보면 그 빈의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점프가 다른 거와 다른 거죠.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놓고 이렇게 가만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의 개수를 순간적으로 조정하니까 빈의 개수에 따라서 보이는 아웃풋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서브그룹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 하여튼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 볼 때 막대 그래프잖아요. 시계에서 막대기 개수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요약된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좀 이렇게 언밸런스 되기도 하고 밸런스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간단한 데이터예요. 데이터 개수도 60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하는 걸 보고 그때 만들었던 데이터인데 이게 아주 간단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세운 산점도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무딩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딩 라인하고 실제 데이터를 같이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게 완전히 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왼쪽 박스 플러스 그린 거는 그냥 박스 플러스 저렇고 아웃라이가 없고 메디안 값이 저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두 개의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그 바이모달 형태인 것처럼 보여요. 왼쪽 밑에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S커브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다는 느낌만 주죠.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보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네 개로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익스플로링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같은 걸 그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냐면 우리가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데이터를 가지고 정태적인 분석,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시계일적, 뭐 3년치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 이 두 개를 잘못 짬뽕하면은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사기를 치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데이터인데, 이게 어느 신문의 실제 기사예요.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1년 이게 너무 길구나. 초에 OECD에서 2020년 12월, 그러니까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별 경제 실적과 2021년 올해 전망치를 보고 이제 어떤 주장을 하면서 당시 정부가 개판이다 이러고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2020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악이다. 20년에. 그 다음에 2021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칠레, 콜롬비아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뭐예요? 20년도 개판이고 21년도 개판이다. 합치면 그러잖아.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요거도 맞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치면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딱 봤죠. 이거를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딱 그렸어요. 요게 2020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첫 번째 터진 해의 데이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그럼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독일, 이게 스페인이겠죠.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들은 막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경제가 다운이 됐어요. 우리는 그때 마이너스 1%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제일 적게 다운이 됐어요. 20년에 제일 잘했죠, 그죠? 그 다음에
21년 전망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코리아가 어딨노? 여기 있네. 한 중간보다 이하였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보다 전망치가 낮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20년하고 21년치를 합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많이 다운됐으니까 그 다음 해에 올라올 가능성이 넓어지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다운이 가장 적게 됐으니까 올라오는 것도 가장 적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저렇게 돼요. 그 2년치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잘했는 건데 그 신문 기사는 작년에도 개판이었고 올해도 개판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서 근데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접 본 것도 있는데 몇 번 그 이 데이터를 시계일적인 데이터하고 특정 시점에서 뽑아낸 데이터를 잘못 이렇게 가공해서 잘못 분석을 하면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다음에 좀 아주 간단한 케이스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거나 할 때 종종 쓰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관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점프 기능의 자랑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아주 자주 써먹는 골프 데이터. 2019년 골프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골프를 남자들 다 잘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서 여자 골프 데이터. 이게 2019년에 KAPGA 1등부터 100등까지 상금 그 당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금 데이터가 있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골프와 관련된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평균 타수하고 상금과의 관련성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평균 타수하고 상금과의 관련성 관점에서 이상치가 있으면 어떻게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관점이면 제일 흔한 거는 뭐 그래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타수 그렇게 놓고 상금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골프는 그 평균 타수가 큰 게 잘못한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축을 이제 리버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축을 이제 거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스무딩 라인 같은 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산점도만 끌어보면 타수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적을수록 그러니까 잘 칠수록 상금이 올라가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여기 밑에 아까 우리 김홍 사모님 말씀하셔서 아웃라인 나오는데 약간 아웃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엄청 잘 치는데 돈은 별로 못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면 점프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랙티브잖아요. 연동되잖아요. 뒤에 이게 연동이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이거 이제 골프를 조금 알아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기점으로 이 데이터는 KLPG 데이터인데 이 선수들은 그 당시에 코리아에 뛰는 선수들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을 뛰다가 잠깐 뭐 스폰서십 같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회에 한두 번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지만 출전을 안 했으니까 상금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상치가 누군지를 약간만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나리지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바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드 익스클루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졌어요.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100개 중에서 10개를 빼고, 그러니까 아웃라인 10개를 쉽게 뺄 수 있잖아요. 빼고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표들 중에서 이제 상관계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평균 타수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는 뭐냐?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건데 제일 흔한 게 이제 다별량 산점도 같은 걸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별량 산점도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굉장히 많은 여기 그래프가 한 4가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평균 타수의 관점에서 가장 그 관련성이 높은 게 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이거죠. 파 세이브율. 그러니까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절대값도 이렇게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써야 될 기능은 필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필터를 건다라는 것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터를 건다고 했을 때 점프에서는 필터를 건다고 하면 그 데이터에서 로컬로 그니까 글로벌 필터 말고 주로 이제 로컬 데이터 필터를 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로컬 데이터 필터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떤 변수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살펴볼 거냐 보면 거기에 필터를 걸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측에 분석 결과가 뿌려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각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버릇 이런 관점이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이제 필터 거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동일한 얘기인데 제가 김몽수 상무 발표하는 거를 그 청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별. 그러니까 통계할 전체 데이터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짜게서 보는 거를 청별이라고 해요.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청별의 가장 쉬운 말은 필터 거는 거예요. 필터를 여러분들이 뭐 숙박업소 같은 거를 예약할 때도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거기 예약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대 조건 설정하고 마운틴 뷰냐, 뭐 오션 뷰냐, 아침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점프 안에 들어있는 다이어비티스라는 데이터, 그 피 검사하는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혈당하고 이렇게 막 BMI, BP,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네 가지 변수의 관련성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들어갔던 이제 뭐 이렇게 다별량 상관 분석을 하는 게 제일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위에 이제 상관 계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 계수를 보고 이게 큰 게 혈당에도 관련이 높은 거니까 콜레스테롤보다는 BP보다는 BMI가 혈당에 대해서 훨씬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데서 얘기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거만 딱 해서 결론 내고 끝 이렇게 하면 매우 해피하지만 데이터 분석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실무적인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가 있어요. 제3의 변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나이나 젠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변수의 관련성이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싶다면 요거는 이제 청별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고 필터를 건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점프는 이제 모든 분석 결과에서 로컬 데이터 필터가 있으니까 로컬 데이터 필터를 걸게요.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니까 나이, 성별 이렇게 해서 걸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필터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오션 뷰냐, 마운틴 뷰냐, 가격대는 얼마를 할 거냐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은 예시가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젠더별로 상관계수의 차이를 보세요. 젠더 1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젠더 2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게 나이가 많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요 네 변수의 관련성의 차이는 나이가 많을 때와 적을 때하고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뭘 약을 만드든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하든 성별의 젊은 층하고 나이 많은 층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제조나 공정이나 품질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스텝 부서에 계신 분들이 엑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사례로 이렇게 어떤 한 해에 5개 부서에 예산과 지출에 대한 저런 데이터가 있을 때 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한 3개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점프의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이거죠. 요거 그냥 부서별로 예산 및 지출의 규모의 차이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초과 지출의 비율,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초과 지출 비율이 제일 크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 빵꾸 났는데 그 놈이 제일 기여 많이 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점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래프 3가지를 각각 어떻게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그리느냐 이런 걸 가르쳐 그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다른 세미나 시간에서 저한테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 아무튼 요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를 3가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제 몇 가지 시연해봤지만, 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프와 관련되는 어떤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 탐정.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가장 흔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결론을 내놓고 내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잖아요. 그걸 모두 갓을 검증하잖아요. A, B 두 놈 중에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일까를 갓을 검증하는, 그건 검증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A, B 두 놈 중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A, B 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거, 디텍트 하는 거, 익스플로링 하는 거,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10분 좀 빨리 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연을 같이 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재미도 있고 실수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 저 시계가 3시 15분쯤 됐거든요. 우리가 한 15분쯤 뒤에 사실 요걸 오늘 지금 이제 김홍상무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오버뷰고 메인은 다음 시간 맞죠?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그러니까 식시그마라는 걸 중요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디파인해서 점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사례, 이런 케이스에 대한 얘기니까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